안녕하세요. 한 걸음 더 TV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철학에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숨은 찼고 머리는 무겁고 눈은 감기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흘렀고 일은 했고 사람도 만났고 해야 할 일도 대충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공허해질까요?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이라는 같은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꽉 채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증발한 듯 사라지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흐름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보이지 않는 지배를 꿰뚫고 시간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철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부 시간은 흐르는가 쌓이는가? 시간은 흐른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지나가고 달력이 한 장씩 넘어가고 나이는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물처럼 흐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간은 진짜 흐르기만 할까요? 물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 강물은 다시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때로는 다시 반복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동시에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저장하고 감정이라는 방식으로 덧칠하며 경험이라는 방식으로 쌓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흐름과 쌓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건 느끼지만 무엇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죠. 시간은 지나갔는데 남은 건 없고 그게 공허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잃어가는 것은 사실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가가 아니라 나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시간은 물이 아니라 구조다. 시간은 감정이고 기억이며 방향이다. 지금 우리는 그저 초침을 따라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만의 시간축을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2부에 우리의 감정은 시간을 왜곡하는가? 2부에서는 그 흐름 속에서 왜 우리는 감정을 따라 시간을 왜곡하게 되는지 들여다봅니다. 2부 왜 우리의 감정은 시간을 왜곡하는가? 하루 1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식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시간 자체는 항상 같지만 그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은 감정에 따라 바뀝니다. 슬플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즐거울 때는 훅 지나갑니다. 지루할 땐 5분도 길고 몰입할 땐 5시간도 짧죠. 그래서 시간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 경험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입혀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 10분은 짧게 느껴지지만 싫은 사람과 함께 있는 10분은 고문처럼 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 기억에 남는 시간은 감정이 강했던 순간입니다. 1년 전의 회사 일과 1년 전의 여행을 비교해보세요. 업무는 수백 시간을 보냈는데 기억은 흐릿하죠. 하지만 여행은 단 3일이었어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은 양이 아니라 감정의 농도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감각은 단지 바빠서가 아닙니다. 감정 없이 사는 날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는 감정을 억제하고 루틴과 효율에 갇힌 시간만 살아갑니다. 일하고 스케줄 맞추고 일하고 출근하고 회의하고 야근하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사는 느낌보다 버티는 감각이 강해집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시간의 감정 밀도가 낮아질수록 삶의 기억은 사라지고 정체성은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시간. 사소한 기쁨, 의미 있는 대화, 마음을 흔드는 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간을 느끼고 기억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이 시간의 그릇입니다. 감정 없는 시간은 기억조차 되지 않습니다. 3부 시스템은 어떻게 당신의 시간을 착취하는가?
3부에서는 이렇게 사라지는 시간을 사회가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봅니다. 3부 시스템은 어떻게 당신의 시간을 착취하는가? 시간은 금이다. 그 말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의 시간은 더 값지고 어떤 사람의 시간은 헐값으로 취급될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자산가, 하루 중 몇 시간은 운동, 명상, 독서로 씁니다. 다른 한 명은 직장인, 눈 뜨자마자 지하철, 보고서, 회의, 야근. 같은 하루인데 왜 어떤 시간은 설계되고 다른 시간은 소비될까요? 여기엔 보이지 않는 시간의 계급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의 시간을 상품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를 구매해 가는 구조입니다. 시급, 연봉, 근무 시간. 이 모든 단어 속엔 시간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팔고 계신가요? 더 놀라운 건 시간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의실에 있어도 대표의 1시간과 신입사원의 1시간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건 단순한 직급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정해버린 시간의 가격표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시간을 사는 사람과 시간을 파는 사람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시간을 사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두고 비서를 두고 가사 도우미를 둡니다. 그들의 시간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더 많은 여유와 선택지를 확보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 생존을 이어갑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 그게 바로 착취의 본질입니다. 자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이 사회는 당신의 시간을 생존의 수단으로 포장하지만 실은 자유를 빼앗아가는 장치로 활용합니다. 시간을 많이 쓴다고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고 많이 일한다고 더 자유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시간의 철학은 시간을 어떻게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4부 죽음은 왜 우리를 시간의 철학자로 만드는가? 4부에서는 이렇게 빼앗긴 시간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4부 죽음은 왜 우리를 시간의 철학자로 만드는가? 누군가가 죽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정사진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살았던 시간과 내가 살아갈 시간의 경계가 이상하게 흐려집니다. 죽음은 모든 시간을 멈추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의 시간을 다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떠올립니다.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철학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대부분 기술자로 삽니다. 시간을 조각하고 계획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만은 철학자가 됩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절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은 삶의 깊이를 선물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이 오늘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100년을 산다 해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그건 존재가 아니라 소멸에 가깝습니다. 반면 단 10년만 살아도 매 순간을 자신만의 의미로 채웠다면 그는 시간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죽음은 시간을 줄이려는 위협이 아니라 시간을 의식하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라며 미루는 사람과 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라며 집중하는 사람, 둘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집니다. 죽음은 시간을 덧셈이 아닌 뺄셈으로 느끼게 합니다. 남은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게 됩니다. 결국 죽음은 시간의 마지막 벽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삶의 문이기도 합니다. 오부 시간은 설계될 수 있는가? 오부에서는
그 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즉 시간을 설계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부. 시간은 설계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것일까요?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바쁘게만 산 하루, 정신없이 흘러간 한 주, 허무하게 지나간 몇 달. 그 모든 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채워야 할 무언가로만 생각합니다. 계획표, 업무 일정, 회의. 하지만 시간은 채우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설계란 무엇일까요? 먼저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죠. 의도가 없는 시간은 늘 외부의 요청에 끌려다닙니다. 업무 메일, 알람, 전화, 일정 변경. 그런 시간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시간이 되려면 반드시 나만의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중 30분이라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간을 설계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3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시간에 이름을 붙여라. 운동하는 시간, 기획하는 시간, 사유하는 시간처럼 시간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을 분해하라. 막연한 하루 전체보다 오전 2시간, 점심 후 1시간처럼 단위로 쪼개야 설계가 쉬워집니다. 셋째, 시간에 감정을 심어라. 기억에 남는 시간은 감정이 들어간 시간입니다. 즐거움, 몰입, 의미. 이 감정들이 시간을 나의 것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구조를 내 쪽으로 재배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둘 수도 있고 붙잡아 둘 수도 있는 구조물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누구에게 설계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누군가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바로 당신 자신입니까?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시간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려가는 삶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의 철학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점점 더 비어만 갈까요? 그 질문에서 당신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시간의 철학.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시간 설계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걸음 더 TV